앞 시간까지 해갖고 이제 보충력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술채용요원입니다. 줄여서 예채요원 복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뭐 여기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법 제33조의 7 예술체육요원 예채요원의 편입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도 가져야 되고 특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정의 파트에 보면 정의 부분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술채용요원,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33조의 7 1항에 따른 뭐 이렇게 조항이 한 개 딱 기술돼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안 넘어가셔도 돼요. 예. 보실 분들은 벌써 넘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예술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추천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력에 편입합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자, 여기에 만약에,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역종이 병역 준비역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맞죠? 네. 근데 여기 병역 준비역 나오면 틀립니다. 왜냐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역종은 그렇지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갖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병역 준비역은 병역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병판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병역 준비역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준비역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역종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이제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역 준비역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현역병으로 복무. 가로 21조 상근예비역 조항입니다. 25조 전환복무자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서 특기도 가지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돼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편입을 하면은 역종은 보충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3호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에 4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소부죠. 줄여서 사소부로 합니다. 사소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그 다음에 5호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그러니까 가로 사회복무요원,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복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 각 친분을 다 풀어놨는데 여하튼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갈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쭉 기술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들. 맞죠? 또는 복무 중인 사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병판 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나머지는 다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네. 또 복무 중인 사람이라고 대체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이항 사회복무, 다시 예술채용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다음 시행령 제68조의 11 예술채용요원의 추천 등입니다. 1항 법 제33조의 7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에 특기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뭐 대회나 이런 데에서 입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1호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됩니다. 다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참가 비율과 입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 부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2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로서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두 어떤 요건인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되죠. 국제예술경연대회죠. 과목 2위 이상 입상한 사람일 것, 그 다음에 남목 입상 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호는 국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가로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합니다. 의 경쟁 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만 입상 성적이 같거나 입상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순위가 2위 이상이면은 입상 성적이 두 번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좀 선뜻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콩쿨 대회 뭐 이런 거 예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대회 있죠. 일단 이거 예술이잖아요. 예술경은. 이게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순위를 정할 때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뭐 대상, 금상, 우리 맨날 연말에 하는 그 대상, 금상, 은상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대상이 뭐 한 3명이 될 때도 있고 뭐 반대로 대상은 이번에 없어. 금상부터 있어. 뭐 그렇더라고요. 이 예술대회라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상이 1위가 대상, 즉 1위가 한 10명 되고 네, 공동수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순위도 뭐 국제 같은 경우에는 2위 이상으로 순위가 돼야 되고 또 성적도 2명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예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오는구나.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보면 한국인의 참가 비율 뭐 이런 거 국제 콩쿨 대회나 이런 거 가면은 뭐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병력법에 나와 있는 요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예술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경지라든 이 수준이 확 올라갔다고 이게 기여를 했다 막 이런 말도 하거든. 근데 뭐 시험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아닌데 BTS 있잖아요. BTS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해. 네. 왜냐면 여기는 뭐 클래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레 남자 하여튼 뭐 그런 거 클래시컬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온 것 같아요. 병무청장이 정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 빌보드 차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에 더 일조를 한 사람들인데 맞죠? 그런 것들도 좀 집어야 될 것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1호, 2호는 그렇게 돼 있다. 자, 3호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숫자는 하여튼 안 나올 것 같은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년 이상의 국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다 끝내야 됩니다. 이수해야 됩니다.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4, 5, 5는 체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그 다음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71회 때 이거 3위로. 음식 쉽게 나왔는데, 하여튼, 뭐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온 거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채용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채용요원 추천 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까지 포함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누구에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항, 2항에 따른 예체요원 추천 원서를 받은 문체부 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항, 예체요원은 병무청장이 문체부 장관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해야 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 제33조의 8, 예술채용요원 의무복무기간 등입니다. 이번 시험에 사지선다용으로 이 조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항 맞는 문장으로 이번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고요. 75회 때 사지선다로 나왔었거든요. 78회 때 똑같이 사지선다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75회 병역법 문제를 78회 때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느낌에. 1항 예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맞는 문장으로 나왔는데 뭐 75회 때는 예를 들면은 여기 뭐 2년 2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2항 예술채용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합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72회 때 나왔고요. 75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78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안 나오겠네? 3회 간격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81회 때 나올 것 같은데. 공부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그거. 자, 산입합니다. 군사교육 소집은 기간은 산입합니다. 이번 시험에 맞는 문장을 썼습니다. 3항 예술채용요원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형의 선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 이탈은 없어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무 이탈은 얘네들은 복무 이탈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군사교육 소집 교육 끝나면은 자기 원래 있던 데서 손흥민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계속 그 밖에 해외 나가가지고 계속 맞죠? 선수 생활 하면서 공익 복무할 때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공익 캠페인에 한 번씩 얼굴 비춰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무 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울타리 안에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복무 이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사항. 이것도 사망도 이번에 시험에 사지선다로 나왔는데 1, 2 사망이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되고 4항에서 오답을 출제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개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요거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국방부 장관으로 바꿨어요. 쉽게 나왔죠? 75회 때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자, 5항 예술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의 복무, 이거를 줄여서 가로 이하 공익복무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6항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1호 공익복무 시간. 공익복무 시간 뒤에 이제 시행령에서 딱 푸는데 예습 차원에서 몇 시간? 544시간 총 공익복무 시간은 544시간을 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2호 공익복무 대상 및 기간. 어디 뭐라 돼 있죠? 뭐 낙후된 뭐 하여튼 뭐 낙도라든지 뭐 장애인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거. 그 다음에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분기별. 이것도 뒤에 시행령에 풀죠. 최소 몇 시간? 분기별로? 최소. 몇 시간을 하죠? 24시간. 맞죠? 그렇게 나오죠. 4호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이것도 뭐 충분히 사실선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항 예체요원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과 소집 해제 등 예체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법제 33조의 9 예술체육요원의 신앙면허 통보입니다. 자, 예체요원의 신앙면허 통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문체부 장관은 요겁니다고 예체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거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없어요. 나머지는 복무이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시행령 68조의 12 예체요원의 공익복무입니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걸 여기다 풀어놨습니다. 1항 법제 33조의 8 제5항에 따라 예체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체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의 복무 이하 공익복무를 합니다. 즉 공익복무를 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에 총 544시간. 자, 544시간입니다. 으로 합니다. 바로 좀 뒤에 544시간으로 합니다. 자, 이제 가로로 볼게요. 법 제42조 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자녀시간으로 합니다. 아까 복무 중에 있다가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편입할 수 있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에 편입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에 있는 그 시간만큼 계산 공식에 의해서 단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복무 기간에 맞게끔 공익복무 시간도 그 비율에 맞게끔 줄어들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가로에다 설명한 거예요. 총 544시간인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경우에는
1개월마다, 1개월 단축될 때마다 16시간 단축해가지고 공익복무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또 소관로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기준을 단축기간 계산 15일 이상이면은 1개월로 보고요. 그 다음에 15일 미만이면은 아예 산입 안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됐죠? 네. 이런 거 상황형으로 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나온 적이 없죠. 2항 법 제33조의 8 제6항 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2호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지도 및 교육활동. 3호 그 밖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 활용 봉사활동.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나 주의사항 이렇게 바뀌면은 틀리죠. 병무청장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좀 그럴싸하거든요. 틀린 겁니다.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3항 법 제33조의 8 6항 2호 공익복무 기간은 다음 각호 기간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아니고 문화체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5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5호 한번 먼저 볼게요.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요거는 지정할 때 병무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1호 초중등교육법 학교 중에서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 그 다음에 2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4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호 그 밖에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근데 5호는 병무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4항 법 제33조의 8 6항 3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합니다. 최소. 5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위원회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운영계획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6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위원회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공익복무 실적 이거 또 합계 내고 이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다음 달 10일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20일. 7항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 절차는 문체부 장관이 이것도 마찬가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행령 제68조의 13 예술체육위원회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항 예체위원회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 7 1항에 따라 예체위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항 법 제33조의 8 제3항에 따라 예체위원회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27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현역병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이제 형집행일수. 요거는 맞죠? 맞죠? 예체위원으로 복무 중에 형집행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군기교육청은 아닙니다. 없잖아요. 복무이탈? 아니죠. 이거를 그냥 형집행 그걸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준용한다는 말이 그대로 한다는 말보다 그거 참고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형집행일수 그거하고만
그거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협약병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이 제68조의 14 예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이랑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력 복무기록부, 공익복무 실적부 이거는 예체요원에만 또 있습니다. 공익복무를 예체요원만 하잖아요. 맞죠? 아까 사복요원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1일복무? 상항분가? 뭐 그러겠잖아요. 맞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전달 10일까지 누구에게?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지방병무청장. 이 병무청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항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고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내서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우리 병역증 교부는 병무청장이 앞에 또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거 다 병무청장으로 됩니다. 사망 예체요원이 국외 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 만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군사교육 소집은 무조건 해야 돼요. 손흥민도 맞죠? 기본군사훈련 끝나고 그래 넘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예체요원은 뒤에 나와 있지만 군사교육 소집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 나와 있지만 군사교육 소집은 예체요원은 의무복무 기간 중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매도 먼저 맞으라고 먼저 통상 하지 않겠어요? 자, 시행이 제68조의 15 예체요원의 복무 기준. 문체부 장관은 병장 아닙니다.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의 의무복무 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체요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자, 시행령 제68조의 16 예체요원의 고충처리 1항 예체요원은 신상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체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체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체부 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서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도 고충 처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는 날짜가 들어간다 그랬죠. 30일 이내 30일 범위에서. 근데 예체요원의 고충 처리에는 날짜는 기술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은 생략하고요. 시행령 제68조의 17 예술채용요원의 자원관리 등입니다. 1항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의 명부, 그 다음에 보충역의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의 기재, 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1호 보충역의 복무기록표에는 신앙민족 통보사항, 복무 분야, 복무 형태, 근무지 변경사항, 군사교육 소지,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의 의무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고요. 공익복무 실적부에는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간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 잘 보세요. 사망. 문체부 장관은 예술채용위원회에게 법제 33조의 10 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여기 써있다시피 이게 편입 취소에 대한 사유들이거든요. 편입 취소 사유에 나와 있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날짜 없습니다.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 아니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별표를 쳤냐면은, 아까 앞에 페이지인가? 신상 멘더 통보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신상 멘더. 어디 나오죠? 여기. 교재 88페이지. 맨 아랫부분. 문체부 장관은 예체위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한 가지만 나온다 그랬죠? 날짜 나오죠? 14일이네.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편입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날짜 없고 누구에게? 지명장에게. 여기 써있네. 그게 아까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다음 페이지고. 요거 사망. 그래서 이게 사망을 신상면허 통보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제 33조의 14항 각호 이거를 풀어서 막 써버리면은 이게 마치 꼭 신상면허 통보 사항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편입 취소 사유가 발생한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지명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됐죠? 네. 신상변동 통보는 오로지 예체 요원의 신상변동 통보는 한 가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사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예체 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 68조의 18은 요 뒤에 페이지 법조항 보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그게 더 이해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자, 요거를 먼저 보고 앞 페이지에 있는 그 시행령으로 넘어갈게요. 법제 33조의 10 예체 요원의 연장 복무 및 편입 취소 등입니다. 연장 복무 및 편입 취소에서 1항 예체 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복무 이탈 없다 그랬죠.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몇 배? 5배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9조의 2 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벌칙에 보면은 복무이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체는 복무이탈하고 관계없어요. 벌칙에는 다른 신분들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기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1년 이하의 아니지 3년 이하의 잠깐만요. 헷갈려. 벌칙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벌칙. 교재 294페이지 맞나요? 맞나요? 아니, 그래서 교재 페이지 수. 제가 갖고 있는 교재는 290 몇 페이지예요? 네? 294. 맞나요? 예. 법 제89조의 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요 벌칙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호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예체 들어가 있죠?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예. 8일 이상 복무 이탈이 여기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한꺼번에 써 있다 보니까 그걸 사보 그 다음에 예체 대체복무요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소조항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사람들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배 기간 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의 어떤 처벌이 되는 거니까.
2항 예체 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는데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똑같죠.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경고 처분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 예.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중의 어떤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죠. 1호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한 경우,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호 다른 예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호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자, 겸직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져 있죠? 영리활동은 빠져 있습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직무 겸하는 거는만 들어가 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33조의 8, 6항 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기별 최소 몇 시간 해야 된다?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할 경우. 됐죠? 네. 그 다음에 6호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호 33조의 11, 1항 또는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경우. 교육 들어가서 교육 태만이 아니고요. 또 아예 교육을 안 받은 경우입니다. 8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앞 페이지 제가 넘어갈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가 경고 처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죠. 아까 전에 사회복무요원의 근정가형상 출조의 가치. 네, 근정가겸, 공기, 그 다음에 기본교육. 근정가행성 공기, 그 다음에 나머지 대통령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자, 4만까지 읽고 앞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대통령령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3항 예체요원이 2항 5호 뭐였죠?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충족 관련되어 있는 거. 6호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거.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는 겁니다. 공익복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경고 처분을 받으면은 복무기간 경고 횟수마다 5일 연장하고요. 요거는 공익복무 시간 2배 또 연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2배를 연장해야 하고, 의복무 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공익복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망이 2배 연장은 544시간에서 늘어나는 거고, 네. 위에 이제 5일 늘어나는 건 2년 10개월에서 5일 늘어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형의 송구를 받아갖고 요 조항, 벌칙 조항에 의해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받으면은 경고 처분에 있는 여기에 연장 근무는 안 하잖아요. 근데 공익복무 시간은 그거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거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2년 2배. 2배 연장은 공익복무 시간. 이해가시죠? 네. 앞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유 그거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 임무 태만 등의 범위 1항 법제 33조의 12항 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삭제, 2호 삭제, 3호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4호 법 제33조의 11, 1항 또는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에 대리 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아예 참석 안 하는 거고, 요거는 게을리하거나 대리 참석하게 하는 경우. 근데 요거는 경고 처분이 무한 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출조위가 없어요. 여기는 출조위가 없습니다. 예체는 벌칙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써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이제 포함해서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1호, 2호가 아마도 삭제된 게 출조위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삭제된 거예요. 삭제된 겁니다. 벌칙에 보면 1호, 2호에 대해서 뭐 이렇게 8회 경고 처분 받았을 때 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호, 2호가 삭제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가볼게요. 벌칙 295페이지. 이거 찾기 좀 힘든데. 3호를 보십시오. 3호. 자, 지금 얘기하는 게 33조의 몇 항이죠? 몇 항이야? 33조의 몇 법조항이? 예, 8호. 예.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33조의 10, 제2항 8호.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출조위의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벌칙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33조의 10 제2항 8호 그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지금 요거 임무수행 탐문 요거거든요. 근데 출조위가 없어요.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벌칙에는 그게 꼭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체는 출조위로 인한 1년 이하의 징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조위로 인한 8회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예.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3호하고 4호는 무한 연장 계속 경고 처분으로 가는 거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1호부터 4호까지는 5호까지는 사회 경고 처분을 받으면 벌칙이 나와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겁니다.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6호 같은 경우에는 1회만 경고 처분 받아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벌칙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정, 가겸, 공기. 그 다음에 출조위는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예체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체요원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취소. 편입 취소 사유가 되어 있죠. 취소.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아까 요거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 내용들입니다. 1호 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호 83조 2항 10호 전시 특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라 그랬는데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이제 줄여서 출체기기라 그러거든요. 귀. 2호에 나와 있는 귀.
출첵이기. 요 사항이 되면 편입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체는. 그 다음에 3호 89조의 1호 8위 이상의 그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89조의 3, 아까 전에 군정가겸 공기. 그걸로 인해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편입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4호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부정한 방법, 금품 수수 뭐 이렇게 돈 주고 예체위원으로 편입되면 당연히 잘려야죠.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승부조작입니다. 승부조작. 6호 의무복무 기간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 그래서 3호와 5호에 나와 형의 선고받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 외에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7호 사망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아까 사망의 내용이 뭐였죠? 2배 공익복무 시간이 연장되고 이걸 다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이내에 안 한 거야,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장된 의무복무 기간 중인데 1년 이내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걸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 어떻게 된다? 편입 취소로 가는 거죠.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5항 사항에 따라 예체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해서 다음 각 복무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에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사항 1호부터 3호까지와 5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계산 공식이 있잖아요. 네, 계산 공식에 따른 그걸로 산출된 남은 복무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항 4호가 뭐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예체요원으로 편입된 거예요. 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계산 공식은 적용을 안 합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편입 된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요거 군사교육 받았다. 그러면 그 군사교육 기간을 요거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복무기간, 나머지 뭐 복무한 거는 이거는 거짓으로 복무한 거잖아요. 그건 아예 안 봐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군사교육은 만약에 받았으면은 군사교육만 뺀 기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죠?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항, 2항, 2호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32조의 사망을 준용합니다. 아까 그 사복요원에 나와있던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체요원으로 봅니다. 자, 법제 33조의 11, 예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예체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문체부 장관은 직무교육을 하겠죠. 예체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사망도 좀 잘 봐야 돼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공익복무 기간의 장은 예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담당 직원 지정은 공익복무 기관장입니다. 문체부 장관, 병무청장이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익복무 기관의 장.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별도의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된다. 네. 됐죠? 네. 예전에 73회 때 2항에 나와 있는 문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68조의 19 복무 이탈로 인한 예체요원의 자녀 복무. 1항 문체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죠. 법제 89조의 1호
8일 이상의 미복무, 89제 이상 근정각염 공기에 해당하는 예체 요원을 165조 2항 및 사망에 따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해당 예체 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합니다. 사회복무 요원도 흡사한 거 나왔죠? 그냥 그 중앙행정기관 장애로 나왔죠. 맞죠? 1호 예체 요원이 구속된 경우, 2호 예체 요원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합니다. 예체 요원이 고발된 후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 기간을 복무 이탈한 경우입니다. 자, 이 복무 이탈 이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복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컨트롤 CV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무 이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야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죠? 악법도 법이다. 됐죠? 예. 2항 지방명문청장은 1항에 따라 고발된 예체 요원 중에 형의 선고를 받아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체 요원에 대해서는 예체 요원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계속 복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입 취소하고 법 제33조의 10 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3항 지방명문청장은 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복무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안 받았잖아. 맞죠? 네, 받지 않는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계속 예체요원으로 폐업 취소가 아니고 예체요원으로 계속 복무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복무가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한 것으로 산입해 주는 거죠.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아까 사회복무요원도 나왔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죠?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사회복무요원으로 형을 선고를 받든 안 받든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가는 거고. 왜? 사회복무요원은 더 이상 딴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예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예체복무요원으로의 편입은 취소되고 현역복무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체요원으로 계속 남아서 복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둘 다 지방명문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이 나죠? 사항 법 제33조의 11항, 10 제5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란 각각 다음 각고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면 똑같습니다. 계산 공식은 똑같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체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마다 1개월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자, 예체요원은 공익복무를 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어서 복무기간을 계산을 할 때 그걸 집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개월마다 16시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시간만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 공식에서 복무한 일수에서 빼줘요. 그러면은 결국에 복무할 일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세요? 복무한 일수에서 16시간 안 했으면은 16시간을 1개월로 따져가지고 1개월씩 복무한 일수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 공식은 복무할 계산이잖아요. 복무할 현역병이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서 복무할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복무한 일수에서 빼버리니까 그만큼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미달 계산 시에는 미달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요. 8시간 미만은 아예 산입을 안 합니다. 됐죠? 이거 공무원 일수에서 공제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공익복무를 해야 되는데 공익복무 만약에 안 했잖아. 안 했으면은 16시간 안 한 만큼 1개월을 복무기간에다가 포함시켜버리겠다. 복무한 일수에서 빼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뭐 계산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68조의 2시 예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예체요원에게 법 제33조의 11, 1항 및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하고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 7에 따라 예체요원으로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가로 사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군사교육 소집을 받은 날부터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가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체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술채용요원은 군사교육을 의무기간 중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예. 여하튼 3개월은 똑같습니다.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는 거다. 3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 7일 전 아닙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은 며칠 전이었죠? 거의 7일 전 아니었어요? 14일이었나? 아, 똑같네. 예.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똑같습니다. 14일 전. 1호 직접교부, 그 다음에 2호 우편송달, 3호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대상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4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사망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68조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교육일 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5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교육 여비는 예체요원도 무조건 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손흥민이 뭐 몇백억 벌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교육여비 3만 원 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6항 1항부터 5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 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요.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합니다. 뭐 사회복무요원하고 똑같죠, 내용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예술채용요원까지 이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보충력 신분 중에서 보전법수에 대해서 또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